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 산정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까지는요, 보유기간 산정 방법은 이랬습니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을 보유 또는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부터 보유기간 산정에 대해서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최종 1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계산하게 돼 있다 보니까요. 최종 1주택자가 된 이후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요건이 성립됩니다. 그러던 것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2년도 5월 10일부터는요. 주택수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을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재기산하는 제도는 폐지시켰습니다. 따라서 거주 기간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달에 A주택을 취득했고요. 2019년도 12월 달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 B주택을 양도했습니다. A주택만 남았겠죠. 그랬는데 2022년도 6월 달에 A주택마저도 양도했습니다. 과연 비과세 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그 세법을 적용하면요. 최종 1주택자가 된 이후 2년 이상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됐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3월 이후에 양도해야만 비과세가 됐는데요. 이번에 바뀌었죠. 그래서 2022년도 6월에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요. 증여 후 1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A주택을 취득하고 2019년 12월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도 3월 달에 B주택을 증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A주택만 남았는데 A주택을 2022년도 6월 달에 양도했을 때 과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2023년도 3월 이후에 양도해야만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바뀌었죠. 2022년도 6월 달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분양권 양도 후 과연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4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하고요. 2021년도 3월 달에 B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21년도 12월 달에 B 분양권을 양도하고 A주택만 남았죠. 그 B 분양권 양도한 다음 해 2022년도 3월 달에 A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까요? 그동안은 2023년도 12월 이후에 양도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만은요. 바뀌어진 시행령으로 인해서 2022년도 3월 달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용도 변경 후에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하고요. 2019년도 8월 달에 B주택, 오피스텔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도 6월 달에 B주택인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했습니다. 업무용으로. 그리고 나서 2022년도 6월 달에 A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그동안은 2023년도 6월 이후에 양도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은 2022년도 6월 달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상속 후 1주택자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주택은 부친이 갖고요. B주택은 모친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요. A주택에 대해서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그 별도 세대원이 자녀한테 상속을 했습니다. 2021년도 3월 달에. 그리고 나서 A주택에 대해서 2022년도 6월 달에 양도를 한다면 과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별도 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보유기간 기산일은요. 바로 상속 시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요. 과세될 것으로 보이고 2023년도 3월 이후에 양도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동일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받았을 때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주택을 부친이 소유하고 있다가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동일 세대원인 자녀한테 A주택을 2021년도 3월 달에 상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녀는 A주택을요 2022년도 6월 달에 양도를 했습니다.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면요 동일 세대원한테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기산일은요 바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6월 달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동일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받았을 때는요,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했느냐, 거주했느냐를 보고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산정했을 때는요, 바로 상속인이 상속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주택을 멸실한 이후에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양도세 과세 여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하고요. 2019년도 12월 달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21년도 3월 달에 B주택을 멸실시켰습니다. 따라서 A주택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A주택을 2022년도 6월 달에 양도시 과연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보유 기간은요. 그 A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22년도 6월 달에 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다음은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 양도세 과세 여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2월 달에 A주택을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1월 달에 B주택, B지역의 주택을 조합 가입 계획을 맺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8년도 3월 달에 사업계획 승인이 났고 2020년도 6월 달에 놀랍게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2021년도 6월 달에 B주택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A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요. B주택의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그 최초 계약은 2017년도 1월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총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신규 주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신규 주택 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다. 그랬을 때는요. 기존 주택을 3년 내 매도해야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규 주택을요, 2018년도 9월 14일부터 2019년도 12월 16일 날 취득했다면요, 2년 내 매도해야 되고요, 2019년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했다. 이랬을 때는요, 1년 내 매도 및 1년 내 전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요, 2년 내 매도로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을 때, 신규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아니면 기존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이 조정 또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을 경우에는요. 기존 주택을 3년 내 매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과세 거주 요건을 좀 사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됐다. 이랬을 때는요, 2년 이상 거주 요건에 대해서 미적용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도 마찬가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미적용합니다. 또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2017년도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될 경우에는요, 이것도 2년 이상 거주 여건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2017년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된 주택인 경우에는요,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그 보유기간 동안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요건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2017년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년도 8월 3일 이후 준공한 경우 과연 거주 요건을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요. 용도 변경 이후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1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하고요. 15년도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B주택을 용도 변경했습니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요. 그런 다음에 2022년도에 B근린시설을 양도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그 근린시설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용도 변경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용도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20년도에 A주택을 용도 변경했죠.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그런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인 상태에서 2022년도에 양도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1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2007년도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2008년도에 A주택을 용도 변경했습니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그런데 또다시 2020년도에 A주택을 용도 변경했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2022년도에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주택인 상태에서. 이런 경우에는요,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주택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일반 부동산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가능한데 이 둘 중에 큰 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다세대 주택을 용도 변경한 이후에 양도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다세대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주택을 용도 변경했습니다. 다세대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나 마찬가지죠. 2022년도에 다가구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이랬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요. 바로 용도 변경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주택의 보유 기간과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반드시 부동산 매도 전에 절세 전략을 세운 다음에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산정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용도 변경 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